안 울어 파이. 소지훈은 어릴 때부터 덩치가 컸다. 초등학교 4학년인 지금은 반에서뿐만 아니라 4학년 전체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다. 힘도 세서 싸움에서 진 적이 없다. 그럼 다른 아이들이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겠다고? 그게 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우는 걸핏하면 울음이 터지는 울보이기 때문이다. 슬플 때나 무서울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화가 나거나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져도 여지없이 눈물이 흘러나온다. 싸움에서 이겨봤자 얼굴이 눈물 콧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서 정말이지 볼품사납다. 지우는 싸움 잘하고 덩치 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다. 눈물 범벅인 자기를 모두가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몹시 부끄러웠다. 물론 지훈이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으면 억지로 얼굴에 힘을 주기도 하고 눈을 부릅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한 상태다. 오늘도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점심시간에 반 남자아이 몇 명이 미키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미키는 최근에 지훈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아이다. 웃는 표정이 참 귀여운 친구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좋았다. 미키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남자아이들이 장난치며 떠들다가 그만 미키와 부딪히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지훈이는 울컥 화가 났다. 그만해, 위험하잖아. 장난칠 거면 밖으로 나가. 지훈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남자아이들은 낄낄 웃었다. 오, 무서운데. 지훈이 화났나 보네. 뭐라고? 지훈이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동시에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올랐다. 아, 안돼. 미키가 보고 있다고. 지훈이는 몹시 초조해져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됐으니까 밖으로 나가.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미 붉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훈이 또 울어. 너 진짜 울보구나.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네가 이러면 우리가 널 못 살게 군 것 같잖아. 기분 나쁘게. 에잇. 결국 울어버렸다. 그것도 미키 앞에서 울어버렸다. 지훈은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자기 자신과 남자아이들한테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자기를 놀리던 아이들한테 달려들고 있었다. 그러고 서로 엉겨붙어 대판 싸웠다. 싸움을 한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불려가 선생님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물론 지훈이는 이때도 울었다. 그리고 지금은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을 한 채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 아이 짜증나. 나는 왜 늘 이러냐고.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이에 눈물이 번졌다. 정말 너무 싫어. 울보인 내가 싫어 죽겠어. 평생 흘릴 눈물을 다 빼내버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다. 냐옹.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고양이가 있었다. 커다란 검은 고양이다. 꼬리가 길고 좀처럼 보기 드물게 털이 아주 반질반질하다. 검은 고양이는 파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면서 아빠를 들어 까딱까딱했다. 마치 이리와 이리오라고 하고 부르는 것 같았다. 시무룩했던 지훈은 검은 고양이의 귀여운 행동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지훈이가 살짝 다가가려 하자 검은 고양이가 걸어가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좁은 골목을 향해 걸어가면서 몇 번이나 지훈이를 뒤돌아보았다.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싶은 거야? 지훈은 순순히 따라가기로 했다. 고양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니 모험이라도 떠나는 양 마음이 설렜다. 울적한 기분도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훈은 고양이를 따라 좁고 낯선 골목 안으로 자꾸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한 가게 앞에 이르렀다. 이런 곳에 웬 과자 가게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지훈 앞에서 검은 고양이는 곧장 과자 가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냥 하고 귀여운 소리로 울었다. 곧이어 가게 안에서 누군가 나왔다. 지훈은 흠찍 놀랐다. 몸집이 엄청나게 큰 아주머니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얼굴은 젊은데 머리는 새하얗고 옛날 동전 무늬가 새겨진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주 당당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다. 아주머니는 검은 고양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스미마루,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간식은 특별한 참치랍니다. 우냥냥. 네, 행운의 손님을 만나서 데리고 왔다고요? 정말입니까? 아주머니는 지훈 쪽을 돌아보았다. 빨간 입술로 씩 웃고 있었는데 지훈은 목덜미가 쭈뼛해졌다. 어머나, 수고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간판 고양이답게 정말로 영리하십니다. 아주머니는 검은 고양이를 안아올려 잘했다고 쓰다듬으면서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또다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아주머니한테서 느껴진 엄청난 힘에 눌려 겁먹은 것이다. 달아나려고 했지만 발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지훈을 보고 아주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오셨습니다. 전천당의 주인 홍자이오입니다.
손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소원이요? 네. 이곳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가게입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서 아주머니는 과자 가게가 잘 보이게끔 커다란 몸을 옆으로 비켜주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지금까지 검은 고양이와 아주머니한테 정신을 빼앗겨 몰랐는데 가게 안에 나란히 진열된 과자와 장난감은 죄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것들이었다. 비밀 단팥죽, 미러클 젤리, 꿈을 보는 안경, 쿠킹 트리, 양털 솜사탕, 아기 돼지 요거트, 두근두근 쿠키, 가위바위 뻥과자, 마스크 멜론빵, 딩동댕 땡엿. 이쪽 선반에는 임금님 젤리가, 저쪽 선반에는 댄디 캐디가, 바닥의 나무 상자에는 프린스 푸딩. 신기한 물건들이 끝도 없이 차례차례 눈에 들어왔다. 지우는 정신없이 물건을 둘러보다가 과자 하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건 바로 손바닥 크기의 자그마한 파이였다. 랩으로 단단히 쌓여 있는데 봉긋하게 도드라진 것이 제법 두툼했다. 파이 위에 흑갈색 초콜릿과 붉은색 딸기잼으로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귀여운 얼굴은 아니다. 팔자 모양으로 삐뚤어진 입, 부리부리한 눈, 짙은 눈썹의 남자 얼굴이다. 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뻐기는 것 같은 강한 인상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지훈이는 그 괴상한 파이가 갖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바로 저거야. 갖고 싶다.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지훈이가 파이를 잡아먹듯이 노려보고 있자 아주머니가 옆에서 속삭였다. 아무래도 원하시는 것을 찾으신 모양입니다. 아, 네, 저기 있는 파이를 갖고 싶어요. 네, 저건 안으로 파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아주머니는 파이를 집어들었다. 이 파이는 울보인 사람에게 딱 맞는 과자입니다. 가격은 500원입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결정해야 할 순간에 지훈이는 엄마 얼굴을 떠올렸다. 지훈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말했다. 지훈, 이 동전은 늘 가방에 넣어둬. 진짜로 꼭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야. 군것질 같은 데 쓰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지금껏 지훈이는 엄마와 한 그 다짐을 지켜왔다. 그래서 지금도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과자를 사느라 동전을 썼다는 사실을 알면 엄마는 펄펄 뛸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도 망설여지지 않았다.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겠어. 지우는 가방에서 500원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주었다. 아주머니는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었다. 네, 오늘의 동전 1999년에 발행된 500원입니다. 그럼 여기 이걸 받아주십시오. 지우는 아주머니가 내민 안으로 파이를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기뻐서 또 눈물이 주르륵 나와버렸다. 창피했지만 도무지 그칠 수가 없었다. 눈물을 훔치는 지훈에게 아주머니는 말했다. 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꼭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왠지 마음에 스며들어 다시 또 눈물이 쏟아졌다. 지훈은 부랴부랴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과자 가게를 뛰쳐나왔다. 그대로 집까지 쏜살같이 내달렸다.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안으로 파이를 바라보았다. 아, 가슴이 너무 벌렁거리고 두근거려서 아플 정도야. 왜 이 과자가 마음에 끌렸을까? 지우는 어쨌든 먹어보기로 했다. 랩을 벗기려고 안으로 파이를 뒤집었다. 파이 밑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작은 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안으로 파이 사용 방법. 울고 싶지 않은데 멋대로 눈물이 나온 적 있나요? 그게 창피하다면 안으로 파이를 권해드립니다. 파이를 먹고 눈물을 멈춰보세요. 다만 안으로 파이를 다 먹었다면 울고 싶을 때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왈칵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상관없어.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울고 싶을 때라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걱정 마셔. 그러니까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일도 없지.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야호! 그런 생각을 하자 또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아, 이런 성가신 버릇을 얼른 없애버려야지. 지우는 스티커를 그대로 둔 채 얼른 랩을 벗겨 안으로 파이를 덥석 베어 물었다. 파이는 맛있었다. 안에 든 커스터드 크림은 쫀득했고 초콜릿과 딸기잼이 단맛을 적당히 끌어올려 주었다. 다만 삼킬 때 목구멍에 껄끄러운 것이 긁히는 듯 좋지 않은 감촉이 아주 살짝 느껴졌다. 그래도 삼키고 나니 그다지 신경 쓰이진 않았다. 지훈이는 거의 2입 만에 안으로 파이를 다 먹어치웠다. 그러고 나자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정말로 울어버렸을 테지만 안으로 파이를 먹어서 그런지 지훈이의 눈가는 젖지 않았다. 오, 효과가 바로 나타난 건가? 그렇지만 겨우 한 번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무슨 슬픈 일이라도 일어나주면 좋겠는데 그래야 빨리 확인을 하지.
지훈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아빠가 텔레비전으로 영화 한 편을 보고 있었다.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중간에 아주 슬픈 장면이 있었다. 주인공 소년이 늘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인 개와 헤어지고 만 것이다. 소년을 살리다가 벼랑에 떨어지는 충직한 개를 보고 지훈은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런데 지훈은 얼른 마음속으로 외쳤다. 울고 싶지 않아. 난 울지 않을 거라고. 바로 그때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너무 놀란 나머지 영화 따위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라졌다. 울고 싶다는 마음도 눈물도 다 사라졌어. 거짓말처럼 싹 다. 눈이 휘둥그레진 지훈에게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말했다. 지훈 웬일이야? 오늘은 안 우네? 네? 뭐요? 영화 말이야. 너 슬픈 이야기에 약하잖아. 평소 같으면 대성통곡을 했을 텐데. 울긴요. 영화나 만화를 보고 울다니. 나 이제 그런 꼬맹이 아니라니까요. 어머 그러셔? 당연하죠. 나 이제 울보 아니에요. 놀란 마음을 간신히 누르고 지훈은 말했다. 그 뒤로 영화를 보는 내내 지훈이는 울지 않았다. 마지막에 소년이 무사히 개와 재회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도 지훈은 태연하게 볼 수 있었다. 틀림없다. 아누로파이 덕분에 지훈은 울지 않는 힘을 얻은 것이다. 지훈은 자기 방에서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다. 아누로파이 최고야 최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지훈은 울지 않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혼나도 친구들과 싸워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울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지훈의 변화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랄 뿐이었다. 요즘 지훈이 달라지지 않았어? 라고 반 여자아이들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지훈은 싱글벙글했다. 툭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재미있다고 함부로 놀리던 심술궂은 남자아이들도 너 요새 재미없어 라며 놀리는 걸 그만두었다. 아누로파이를 사서 정말 다행이야. 지훈은 자기가 얻은 행운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지훈이네 반에서 문조 한 마리를 키운다.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부리가 예쁜 살구색의 작은 새다. 이름은 문문. 새끼 때부터 반 아이들이 다같이 애지중지 키워왔던 터라 사람을 잘 따르고 아주 사랑스럽다. 문문은 지훈이네 반에서 아이돌 같은 존재였다. 물론 지훈이도 문문을 정말 좋아했다. 동물 돌봄 담당이 되지 못했을 때는 속상해서 울어버렸을 정도였다. 그런 문문이 사라졌다. 동물 돌봄 담당인 리사가 아침 운동을 하라고 세장에서 꺼내주었는데 마치 열려있던 교실 창문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창틈이 아주 좁아서 난 열려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야. 어떡해. 리사는 자기 탓인 것만 같아 눈물을 멈출 줄 몰랐다. 반 아이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 상황을 듣고 달려온 선생님도 얼굴이 파래졌다. 얘들아 오늘 1교시 수업 대신 다같이 문문을 찾아보기로 하자. 선생님 말씀에 반 아이들은 모두가 교실 밖으로 나갔다.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운동장으로 옥상으로 뛰어다니며 힘을 다해 문문을 찾았다. 문문 돌아와. 지훈이도 목이 쉬도록 애타게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문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고개를 떨구고 축 젖어서 교실로 돌아왔다. 그때 누군가 불쑥 말했다. 문문이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어떡하지? 지훈은 문득 깨달았다. 문문은 지금껏 한 번도 교실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벼랑간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됐으니 틀림없이 겁을 먹었을 것이다. 이때 또 다른 아이가 한마디 중얼거렸다. 우리 학교 근처에 길고양이 많은데 우리 사촌 형이 키우던 앵무새도 고양이한테 잡아먹혔대. 늘 씩씩한 1호가 신음처럼 울음을 토해냈다. 1호가 울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훌쩍훌쩍 우는 아이, 엉엉 우는 아이, 이를 악물고 눈물만 줄줄 흘리는 아이. 우는 모습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가 울고 있었다. 울지 않는 건 지훈뿐. 그걸 누가 알아차리고 소리를 질렀다. 지훈, 넌 슬프지도 않아? 그 말을 들은 반 아이들이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울보였던 주제에 어쩌면 저렇게 냉정하지? 문문이 걱정되지도 않나 봐. 저런 애는 믿을 수가 없어. 나쁜 놈이라도 보는 듯 아이들이 도끼 눈을 뜨고 보자 지훈은 더럭 무서워졌다. 미키마저 나를 없인 여기는 눈으로 보고 있구나. 지훈은 그게 가장 속삭였다. 좋아, 울자. 지훈은 울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누로파이 설명서에 쓰여있는 것처럼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테니 분명 엄청나게 울어버릴 것이다. 그럴지언정 미키에게 인정머리였고 냉정한 아이로 보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울고 싶어. 지훈이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곧 눈물이 나올 것이다. 문문이 없어진 건 지훈이에게도 정말 충격이고 슬픈 일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훈의 눈은 바짝 마른 그대로였다. 눈물은커녕 물기조차 없었다.
뭐야 이거? 설명서에 쓰여있던 거랑 다르잖아. 초조해야 하는 지훈을 쳐다보는 반아이들이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문문을 잃어버린 슬픔과 속상함을 지훈에게 퍼붓고 있는 것 같았다. 울라고 나도 슬퍼한다는 걸 애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제발. 지훈은 죽기 살기로 눈을 깜빡거렸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지훈은 교실에서 뛰어나갔다. 선생님이 뒤에서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훈은 건물 밖으로 나가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운동장 주 구석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다. 지훈은 그리로 가 나무 아래에 쭈그려 앉았다. 이상한데? 왜 울지 못해? 안으로 파이 설명서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지훈은 미키의 차가운 눈초리가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미키는 지훈을 냉정한 아이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한심하고 슬프고 비참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손에 얼굴을 파묻을 때였다.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커다란 검은 고양이가 느티나무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고양이는 입에 뭔가 하얀 것을 물고 있었다. 으악, 문문이었다. 축 처져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지훈은 문문을 되찾으려고 검은 고양이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깜짝 놀랐다. 푸른 눈, 반들거리는 털, 커다란 몸과 긴 꼬리, 자기를 그 신기한 과자 가게로 데려다 주었던 바로 그 검은 고양이가 틀림없었다. 지훈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다. 너 때문이야. 검은 고양이는 소리치는 지훈을 보고 놀랐지만 달아나지 않았다. 그저 물끄러미 지켜볼 뿐이었다. 지훈은 계속 소리를 쳤다.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그런 이상한 과자 가게로 날 데려가지 않았다면 엉터리 같은 과자 따위 안 샀을 거 아니야. 그래, 뭐 울음이 그치기는 했어. 그렇지만 울고 싶을 때도 있는걸. 그런데 울 수가 없다고. 뭐가 안으로 파이야.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지훈은 실컷 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혀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때 검은 고양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문을 입에 문 채로 어디론가 가려고 했다. 지훈은 당황해서 검은 고양이를 불러세웠다. 기다려.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해. 사과할게. 부탁이야. 문문을 돌려줘. 그새 우리한테는 아주 소중한 친구라고.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이 애지중지 키웠어. 돌려주면 내일 햄 가져다 줄게. 한 장 아니 2장 줄게. 엄청 맛있는 햄이야. 우리 아빠 회사 사장님이 준 건데 그런 조그만 문조보다 훨씬 맛있을걸? 부탁할게 제발. 지훈은 온 힘을 다해 검은 고양이에게 매달렸다. 검은 고양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지훈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문문을 툭 떨어뜨렸다. 문문. 지훈은 허겁지겁 문문을 들어올렸다. 문문은 살아있었다. 검은 고양이에게 잡힐 때 생긴 상처인지 날개에 피가 조금 묻어있었지만 지훈을 돌아보면서 짹 하고 울어주었다. 아, 다행이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햄은 내일 꼭 가져다 줄게. 지훈은 문문을 소중하게 양손으로 받쳐들고 교실로 뛰어갔다. 얘들아, 문문이야. 문문을 찾았어. 교실로 들어오는 지훈과 문문의 모습을 보고 반아이들 모두가 놀란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문문은 응급처치를 받고 영양이 가득한 모이를 잔뜩 먹고 나자 눈에 띄게 기운을 차렸다. 그 모습에 모두 한시름 놓았다. 눈물을 글썽거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훈은 울고 싶었지만 여전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또다시 아이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미리 교실로 몰래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미키가 다가왔다. 지훈. 미키. 사실은 나도 울고 싶어. 문문이 없어졌을 때도 정말 너무 슬퍼서 울고 싶었어. 그런데 울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 지훈은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를 죄다 털어놓았다. 미키는 끝까지 잠자코 들어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이런 얘기 믿을 리 없으니까. 지훈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때 미키가 머리를 가로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믿어. 저 정말? 왜냐면 요즘 네가 갑자기 달라졌으니까. 뭔가 이유도 없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 문문을 못 찾았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어? 본래 지훈이라면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대성통곡을 했을 테니까. 걱정마 지훈. 나 다 알아. 네가 다른 누구보다도 몇 배는 더 다정하다는 거. 미키가 방구 듣자 지훈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부끄러움을 얼버무리려고 지훈은 얼굴 말을 돌렸다. 아, 맞다. 내일 햄 갖고 와야 하는데. 햄? 문문을 물고 있던 고양이한테 줘야 해. 햄 2장하고 문문을 바꾸자고 약속했거든. 그래? 나도 그 고양이 보고 싶어. 내일 햄 줄 때 같이 있어도 돼? 그럼 물론이지. 와, 신난다. 기대된다. 그렇지, 지훈. 미키는 울 수 없게 된 자기를 이해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사실을 기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조금 울었다. 지훈?
응, 나도 기대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간 전천당의 간판 고양이 스미마루는 골목을 달려가고 있었다. 그곳은 물론 전천당. 가게에 있던 홍자는 돌아온 스미마루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요, 스미마루. 오늘 산책은 어떠셨나요?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냥 냐냐냥. 네? 그게 어찌된 일인가요? 냥 냐냐냥 냐냥 냥냥. 스미마루의 이야기를 다 들은 홍자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거참 이상하군요. 아누로파이는 효과는 어디까지나 울고 싶지 않을 때를 위한 것. 울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절대 울 수 없는 모드러파이 같은 효과 아닙니까? 갖고 싶음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우냥. 아니요,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그보다 스미마루, 내일 그 손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아누러파이의 효과를 없애주십시오. 손님이 원했던 게 아닌 다른 효과가 나타나 버렸다면 전당으로서 그냥 볼 수 없으니까요. 냥. 스미마루는 자기만 믿으라는 듯이 우렁차게 울었다. 소지훈 11살 남자아이 1999년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 한밤중 과자 공방에서. 전천당의 과자는 가게 지하에 있는 큰 공방에서 만들어진다. 과자를 만드는 일은 금색의 작은 마네키네코들이 담당한다. 다양한 재료와 냄비, 도구 등을 가지고 정말이지 바쁘게 움직인다. 전병을 굽고 쿠키를 모양대로 찢고 잼을 졸이고 솜사탕을 만든다. 말 그대로 눈이 팽팽 돌 정도로 바쁘다. 하지만 그것은 낮에 일어나는 이야기. 밤이 되면 과자 공방에는 아무도 없다. 마네키네코들은 맛있는 저녁을 실컷 먹고 느긋하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도 그랬다. 때는 한밤중. 마네키네코들은 모두 푹 잠들어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여기저기 밝혀두었던 불마저 꺼지자 공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캄캄한 밤, 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살금살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고 검은 그림자다. 그림자 두 개가 짝을 이루어 바닥과 선반 위를 소리도 없이 뛰어다닌다. 사탕 봉지를 여는가 싶더니 어느새 커다란 냄비의 뚜껑을 열어 무언가를 섞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도 쉬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인다. 마침내 그림자들은 커다란 손수레 앞에 이르렀다. 손수레에는 다 만들어진 과자가 실려 있었다. 그림자들은 곧장 손수레에 기어올랐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르다 말고 중간에 꼼짝하지 않았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했다. 그림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갑자기 전깃불이 팍 켜졌다. 쿠냥 우냥 쿠냥. 금색 마네키네코들이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뛰쳐나왔다. 마네키네코들은 엄청난 기세로 손수레 주위를 에워쌌다. 그 뒤를 이어 홍자가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홍자는 손수레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런 역시 침입자가 있었군요. 덫을 만들어 두길 참 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천당표 특제 끈끈이의 위력 말입니다. 홍자는 그렇게 말한 뒤 손수레를 내려다보았다. 어둠의 색을 닮은 검은 마네키네코 두 마리가 꼼짝없이 달라붙어 있었다. 검은 마네키네코들은 눈을 치켜뜨고서 뻔뻔스럽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끈끈이의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했다. 홍자는 금색 마네키네코들에게 말했다. 자, 마네키네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됐습니다. 다른 곳을 여기저기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알려주십시오. 금색 마네키네코들은 사방으로 싹 흩어졌다. 자, 그럼. 홍자는 다시 검은 마네키네코 두 마리한테로 눈길을 돌렸다. 한데 참 생각지도 못한 침입자로군요. 검은 마네키네코들이라니. 그렇다면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은 역시 그 사람밖에 없을 테지요. 세장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짓을 꾸미다니. 저도 참 넌더리가 납니다. 얼굴을 찌푸리는 홍자에게 금색 마네키네코 몇몇이 당황한 모습으로 뛰어나왔다. 우냥 야냥 뭐라고요? 홍자의 눈빛이 싹 바뀌었다. 설탕과 밀가루에 악의 진액이 섞여 있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나쁜 마음에 진액이 섞였다고요? 홍자는 이거 참 낭패로군 이라고 생각하며 손톱을 깨물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 것이로군요. 검은 마네키네코들을 시켜서 우리 과자에 수작을 부리다니. 어떻게 그런 야비한 짓을. 우냥. 아닙니다. 영업방해와 관련된 불만은 나중에 이야기하지요. 먼저 나쁜 마음 진액이 스며든 물건들을 거두어 드려야만 합니다. 갖고 싶구마나 아누로파이처럼 이미 가게 밖으로 나간 물건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엔 이번 일은 단단히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보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조금은 무서운 미소였다. 그럼 공방일을 부탁합니다. 샅샅이 뒤져서 오염된 물건들을 모조리 찾아내 주십시오. 아, 거기 검은 마네킹들은 안쪽으로 들이세요. 나중에 이것저것 물어봐야 하니까요. 냥! 저는 저대로 이미 바깥으로 나가 버린 물건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팔았던 마스크 멜론빵. 어째 그것도 수상합니다. 빨리 확인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동안 가게는 어떡할까요? 어쩔 수 없군요. 우리 스미마루에게 부탁하기로 합시다. 스미마루 어디 있어요?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홍자는 스미마루를 부르면서 젠걸음으로 공방을 나갔다. 마스크 멜론빵, 톡톡 스피킹걸 인형, 스리슬쩍 사과, 이후엔 에필로그. 깊은 밤 과자가게 전천당의 지하 공방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륵 열렸다. 모습을 드러낸 이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다. 소녀는 석산꽃 무늬가 그려진 검은색 기모노를 걸쳤다. 짙은 남색의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단정하게 잘랐고 입술은 딸기 시럽이라도 먹은 것처럼 새빨갛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화앙당의 요도미다. 요도미는 고요한 과자 공방을 둘러보며 희죽 웃었다. 풋 생각대로야 홍자. 여전히 허술하군. 내 마네킹의 코드를 잡았다고 바로 안심해버리다니. 공방에 열쇠도 안 잠그고 부주의한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네. 뭐 나요. 고맙지만. 요도미는 검은 마네킹의 코 2마리를 전천당에 몰래 들여보내면서 가능하면 전천당의 모든 물건에 나쁜 마음 진액을 섞어라. 온갖 상품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려 라고 명령이 쏘았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요도미의 목적은 홍자를 방심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홍자는 가게 물건들이 망쳐졌다는 걸 알아차리는 즉시 검은 마네킹의 코드를 찾아내어 붙잡을 것이다. 그런 다음은 요도미의 부하들을 다 잡아들였으니 안심할 게 틀림없다. 실제로 홍자는 지금 전천당에 없다. 나쁜 마음 진에게서 오염된 상품들을 거두어들이려고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요도미는 아주 손쉽게 과자 공방에 침입할 수 있었다. 설마 이렇게 쉽게 계획대로 될 줄이야. 요도미는 목청이 울릴 정도로 칵칵칵 웃으면서 어두운 공방 안을 어슬렁거렸다. 그러고는 찾고 있던 것을 금세 발견했다. 공방 가장 안쪽 자리에 잡고 있는 크고 멋진 제단. 가로 종교의식을 치르거나 재물을 바치기 위하여 높직하게 만드는 자리. 거기에 2팔을 지켜드는 하얀 마네킹의 코가 있었다. 행복복이라는 한자를 수놓은 빨간 복대를 두르고 양쪽 귀에는 금방울을 매달고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요도미는 드디어 찾았다고 혀를 낼름거렸다. 저게 축복의 마네킹의 코인가? 전천당의 공방에서 만든 물건들은 일단 축복의 마네킹의 코에게 올려 축복을 받은 다음 가게에 진열한다. 지금도 제단 앞에서는 과자가 수북이 쌓여있지만 손수레에 놓여있다. 가게에 진열하기 전에 축복의 마네킹의 코에게 올린 과자일 것이다. 요도미는 제단 위에서 웃고 있는 축복의 마네킹의 코를 올려다보고 눈을 반짝 빛냈다. 말하자면 저 축복의 마네킹의 코는 전천당의 심장인 셈이다. 저것이 없어지면 전천당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요도미는 애초에 검은 마네킹의 코들에게 이 일을 시킬 생각이 없었다. 전천당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자기 손으로 직접 망쳐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요도미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축복의 마네킹의 코 앞으로 다가갔다. 2팔을 비틀어 떼어낼까? 복대를 잡아뜯어서 바닥으로 패대기쳐버릴까? 아니야. 역시 맨 처음 계획대로 사악 진액을 듬뿍 뿌려야겠어. 요도미는 가지고 온 작은 병을 손에 들었다. 세상의 온갖 나쁜 마음에 요도미 자신의 증오까지 담아서 뭉근하게 끓인 사악 진액. 이것을 맞으면 끝장이다. 그 어떤 축복의 마네킹의 코라도 2번 다시 축복 따위는 해줄 수가 없게 된다. 요도미는 낙심의 쩔쩔매는 홍자의 얼굴에 떠올리며 킬킬킬 웃었다. 그때였다. 발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와닿았다. 으악!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천하의 요도미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황해서 허둥대며 몸을 웅크렸다가 그만 바로 옆에 있던 손수레에 부딪히고 말았다. 요도미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손수레와 함께 나뒹굴었다. 손수레에 실려있던 산더미 같은 과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찢어진 봉지나 포장지에서 튀어나온 것도 있었다. 그 중에 반짝거리는 하얀 사탕 같은 것이 있었다. 사탕은 바닥 위를 떼굴떼굴 구르다가 넘어져있던 요도미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목구멍 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바람에 요도미는 킥 하고 눈을 휘번덕거렸다. 그러나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탕을 뱉지 못하고 결국 삼키고 말았다.
그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곧바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요도미는 어쨌든 도망치려고 했다. 순수레가 넘어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으니 잠에서 깨려고 난 마네키네코들이 이제 곧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축복의 마네키네코를 망가뜨리지 못한 건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마. 요도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것처럼 손도 발도 꼼짝하지 않았다. 뭐야 이건.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번엔 손끝이 반짝반짝 하얗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손가락에서 손목에서 어깨로 하얀 얼음은 빠르게 쭉쭉 번져나갔다. 어떻게 된... 안돼. 홍자 제길 살려줘. 살려달라고. 안돼. 그만두라니까 홍자.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질러대도 얼음이 번져나가는 속도를 줄어들지 않았다. 요도미는 홍자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홍자가 과자 공방으로 돌아온 건 다음 날이었다. 얼음덩어리가 된 요도미를 본 홍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요도미씨, 이 모습은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자 어딘가에서 스미마루가 나타나 홍자에게 달려나왔다. 냥냥냥냥. 스미마루 그래요? 당신이 요도미씨를 멈추어 주셨군요. 그렇게 손수레가 넘어져서 네, 무언가 요도미씨의 입으로 들어갔다고요? 우냥. 하얗고 반짝거리는 사탕이란 말씀이지요. 그랬군요. 그렇게 된 것이로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게 된 홍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쁜 마음 악의 진액으로 오염된 물건들을 처리하는 일도 쉽지 않답니다. 완전히 말끔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네키네코들이 오염된 물건을 한 곳에 쌓아서 축복의 마네키네코님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 안에 시원시원 얼음 사탕이 있었는데 그게 우연히 요도미씨 입으로 들어가 버린 모양입니다. 악의 진액이 섞인 탓에 시원시원 얼음 사탕도 효과가 달라져 버렸다. 본래는 적당히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였는데 냉동고 수준의 위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먹은 요도미를 꽁꽁 얼려버린 것이다. 어머나 이런 말 그대로 자업자득.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쁜 마음에 자기 발이 빠지다니 요도미씨의 운도 이걸로 다 했나 봅니다. 우냥? 요도미씨요? 그렇군요. 녹여드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아니에요. 관둡시다. 냉동고에서 머리를 좀 식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언제 꺼내줄 거냐고요? 글쎄요. 급할 건 없으니까 마음이 내킬 대로 하지요. 당분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홍자는 호탕하게 웃고는 스미마루를 안아올렸다. 그건 그렇고 이번엔 정말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스미마루 덕분에 정말로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아무 탈 없이 악의 진액에 오염된 과자들을 도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요. 사과도 찾았습니다. 냥? 네, 요도미씨가 스리슬쩍 사과라는 터무니없는 물건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것을 먹은 학생이 아주 무서운 일을 당했는지 이불 속에서 틀어박혀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효과를 없애드린다고 했더니 기쁘게 머리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홍자는 이걸로 이번 일을 일단락했다고 말하다가 말고 얼굴을 활짝 찡그렸다. 그런데 왠지 어깨가 뻐근하군요. 과로를 했나 봅니다. 마네키네코들이 많이 힘들 텐데 이대로 좋은 과자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좋아요. 요도미씨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고 하니 잠깐 기분 전환도 할 겸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냥? 정말이지 말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것도 보고 듣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읍시다. 여유롭게 온천도 하고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 아닙니까? 우냥. 그럼 얼른 짐을 꾸려야겠습니다. 참 그렇죠. 스미마루. 그동안 가게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분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손님에게 톡톡 스피킹거리라는 인형을 골라드렸다면서요? 냥냥. 호호호. 브랜드 도넛과 톡톡 스피킹걸 인형 중 둘 중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 조금 망설이셨다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손님은 틀림없이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홍자는 스미마루와 함께 공방을 나갔다. 카이도가 추천하는 화양당 과자 베스트 5. 7관에서 홍자씨와 승부를 겨루었던 카이도입니다. 요도미씨를 대신해 화양당의 물건을 소개해드립지요. 제5위 셰프 쇼콜라. 화양당의 간판과자 악기뽑기 7종 세트 중 하나인데 기억하실까요? 이 녀석을 먹으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죠. 명색이 악마의 힘이 깃든 과자니까요. 요리를 잘하게 되고 덤으로 자기 요리를 먹은 사람을 자기 멋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4위 가로채기 젤리. 다른 사람이 노력해 쌓은 공을 가로채는 편리한 젤리입죠. 뻔뻔하게 이득을 보고 싶은 손님이 계시다면 이 녀석이 딱 알맞습니다. 업무 성과나 시험 점수, 다른 사람의 존경심이나 신뢰 등등 거의 모든 것을 가로챌 수 있지만 딱 하나, 사랑만은 어렵다고 하던데 뭐 요도미 씨가 사랑 따위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제3위 찢어 오징어. 연인들 사이를 갈라놓는 힘이 있는 마른 오징어죠. 전천당의 러브러브 순무에 맞서 요도미가 만든 녀석입니다. 행복한 연인들을 갈라놓는 게 얼마나 고소한지 아시죠? 이 찢어 오징어 상당히 잘 팔려요. 챗, 다른 사람들 사이가 좋은 모습을 시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2위 가난뱅이 껌. 가난뱅이 신이 깃든 껌입니다. 이 껌은 단물이 다 빠지도록 씻고 나서 열받게 하는 사람 아무나 아무 물건에나 딱 붙여보십시오. 그 사람은 가난뱅이 신에게 홀려 곧 가난뱅이가 된다니까요. 다만 가난뱅이 신은 달라붙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복을 주는 신으로 바뀌기도 하더군요. 자칫 꼴 보기 싫은 상대가 부자가 되더라도 요도미 씨나 저한테는 불평하지 말아주십시오. 1위 악마 사탕. 자기한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상대가 악마로 보이는 사탕입니다. 예상치 못한 적을 찾아내는 데는 안성맞춤이 있지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거울을 보지 않는 걸 추천하죠. 왜냐고요? 그거야 아니.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8권.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해주세요.